안녕하세요, 유육사입니다. 오늘은 애플의 이제 최근에 신제품들이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제품들을 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간단히 살펴볼 거고 저의 굉장히 좀 주관적인 생각들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애플 제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번에 출시된 새 제품들의 이전 모델 등을 제가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이제 비교도 해보고 앞으로 제가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어떤 제품을 좀 구매하게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그럼 아이폰 먼저 시작을 할게요. 아이폰 14 모델. 이번에 아이폰이 14와 14 프로 이렇게 두 그룹으로 이제 출시를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아이폰 14 그리고 아이폰 14 플러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14 같은 경우에는 첫 장면이 좀 크다. 큰 거를 좀 강조를 하네요. 기존의 이제 아이폰보다 좀 사이즈가 커졌나 봐요. 그리고 아이폰 사상 가장 긴 배터리 사용 시간이라고 나오는데 이 배터리 같은 것도 좀 업그레이드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이폰 14 프로와 같은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아이폰 14 프로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적으로 좀 성능을 내는 좀 고성능의 그런 부품들이 사용이 돼서 배터리를 좀 더 먹는 것 같고 아이폰 14는 동일한 배터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배터리가 더 오래 간다. 그래서 지금까지 출시된 아이폰 중에 가장 긴 배터리 사용 시간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지금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사용하는데 요것도 굉장히 배터리가 오래 간다고 생각하고 사용을 하고 있어서 새로 나온 이제 아이폰이 얼마나 좀 배터리 성능이 향상됐는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진 저조도 사진에 대한 얘기인데 저조도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0, 10S? 10S? 그때부터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부터 쭉쭉 계속 좋았었는데 이번에도 뭐 좋다고 하니까 뭔가 더 업그레이드 됐겠죠? 근데 됐어도 아이폰 버전 업할 때마다 아주 확 좋아진 건 아니고 조금씩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이것도 실제로 좀 써봐야 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진의 저조도보다는 영상의 좀 저조도를 좀 획기적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해줬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영상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제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영상 부분의 저조도만 좀 진짜로 해결된다면 정말 그때는 진짜 카메라가 필요 없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네, 아이폰 14 및 아이폰 14 플러스 가격은 125만 원부터네요. 예, 가격이 저희가 이제 발표할 때는 보니까 가격을 동결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환율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이폰 13 버전보다 좀 비싸진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색상으로 나오는데 블루, 퍼플,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레드 이렇게 5가지 색상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아이폰을 구매를 할 때 약간 어두운 계열의 색상을 많이 샀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번에 뭐 아이폰 14 모델을 산다 그러면은 스타라이트나 실버 요런 좀 밝은 톤의 색상의 아이폰을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iOS 16이 업데이트 되면서 저도 지금 업데이트를 했는데 가장 크게 바뀐 게 아마 잠금 화면일 거예요. 잠금 화면에 뭐 이제 시계의 폰트를 바꾼다든지 배경 화면에 약간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게 숫자가 막 뒤로 가고 뭐 그런 기능을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위젯처럼 뭐 정보들을 좀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업그레이드가 좀 된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렇게 막 확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iOS 16 업데이트를 하긴 했는데 사실 뭐 크게 잠금화면 빼고 뭐가 바뀐 건지 잘 모르겠어서 이 부분은 뭐 그냥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에 충돌 감지 기능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발표 영상에서도 굉장히 좀 시간을 많이 할애했던 것 같은데 뭐 있으면 좋긴 한데 실제로 사용하면서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좀 와닿진 않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죠. 정말로 이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 정도로 구조 요청이 필요할 정도의 위급 상황이 있었던 적이 없어서 막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없는 것보단 좋은 기능이 추가됐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14 버전부터 프로 모델 둘 다
소프트웨어적으로 흔들림을 잡아주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이게 예전에는 뭐 액션캠이나 그런 데 들어갔던 기능들인데, 아이폰에서도 요런 기능은 넣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적인 거다 보니까 넣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넣어주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이폰 14에 이 소프트웨어 흔들림을 잡아주는 기능이 추가가 됐네요. 요 부분은 굉장히 기대가 돼요. 기존에도 약간 좀 부드럽게 잡아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좀 더 강력하게 흔들림을 잡아주는 기능이 추가돼서 이 부분도 실제로 써보고 싶어요. 써보고, 좀 어느 정도까지 발전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영상 찍을 때 배경 흐림 효과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이폰 13을 구매를 안 했어서 제가 모르겠는데, 옆에서 이제 구매한 분들 걸로 한번 테스트로 찍어 보긴 했어요. 그냥 짧게. 근데 성능이 뭐 그렇게 막 탁월하 좋지는 않더라고요. 경계선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음, 네. 이번에 14 버전에서는 이게 또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를 해줬는지 그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 광고 페이지에서는 다 좋게 나온 결과물들만 보여주기 때문에 이걸로는 좀 판단하기 힘들 것 같고, 요걸로는 굉장히 좋아요. 요거는 굉장히, 요 장면으로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데, 막상 또 실제로 써보면은 이게 좀 다른 느낌이 날 수도 있어서, 어쨌든, 요것도, 기대가 조금은 됩니다. 예. 그리고 셀피 카메라 부분도 뭐 카메라 부분이 좀 향상이 됐다. 뭐 최대 2배 향상된 저조도 사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셀피 같은 경우에도 은근히 굉장히 많이 써요. 은근히 많이 쓰는데 셀피 카메라도 후면 카메라처럼 좀 좋은 카메라를 달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번에도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칩은 이번에 14 칩 같은 경우에는 13 프로 칩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써있네. 아이폰 14는 13 프로에 탑재된 것과 동일한 칩을 장착을 했습니다. 요거는 뭐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4 같은 경우에는 125만 원부터 시작하고, 아이폰 14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130만 원부터 시작하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한다 그러면은 플러스는 굳이 안 살 것 같아요. 사게 되면은 프로를 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이폰 14, 아이폰 14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크게 좀 이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온 아이폰은 아니었어요. 예. 오. 그러면 이번에 아이폰 14 프로 그리고 14 프로 맥스 이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통적으로 이제 프로 소개 화면은 이제 까만색, 그냥 일반 아이폰은 흰색 뭐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것 같아요. 좀 프로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배경을 좀 검은색으로 좀 묵직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첫 문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충돌 감지 그 부분이랑 디테일을 자랑하는 48 메가픽셀의 카메라 화소, 그리고 칩이 바뀌었죠. 이 세 가지를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프로 그 이상. 요 멘트 예전에 아이폰 뭐 어떤 거 출시했을 때 나왔던 멘트 같은데 여기 또 써먹네요. 어디서 들어봤던 멘트 같아. 아이폰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4 프로 같은 경우에는 155만 원부터 시작을 하네요. 아이폰 14랑 크게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 당연히 프로 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더욱더 듭니다. 가격을 보니까. 그리고 아이폰 프로의 컬러 같은 경우에는 딥퍼플, 이 퍼플이면 보라색 아니에요? 근데 되게 회색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골드, 실버, 스페이스 블랙, 딥퍼플, 짙은 약간 보랏빛이 살짝 돌긴 하네요. 그리고 이건 스페이스 블랙.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밝은 톤의 이제 아이폰이 좀 땡겨가지고 실버를 구매할 것 같습니다. 구매하게 된다면.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 모델에 비해서 뭐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뭐 동일합니다.
이번에 애플 발표 영상을 보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인데 바로 다이나믹 아일랜드라고 위에 이제 노치 부분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이제 프로부터. 그래서 알약 형태로 이제 모양이 바뀌었는데 UI 디자인을 활용을 해서 정말 매끄럽고 이쁘고 귀엽고 약간 편리하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게 왜 처음에 이렇게 막상 보고 나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전혀 이런 예측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노치가 없어지면 뭐 펀치홀이나 뭐 그런 느낌으로 나오겠지 하고 생각하고 보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접근 방식으로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풀어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발표 중에서는 제일 좀 흥미로웠던 내용이 바로 다이나믹 아일랜드 이 부분이었고요. 웃긴 게 이런 다이나믹 아일랜드라는 이런 명칭까지 붙여가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티를 냈어요. 그리고 티를 낸 만큼 저한테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거든요. 보시면은 위에 알약 모양이 막 늘어났다 줄었다 막 하면서 지금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처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이제 다이나믹하게 그리고 이쁘게 좀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흥미로워요. 흥미로운 내용이었던 것 같아. 이 부분은 이제 휴대폰을 이제 테이블이나 그런 데 올려놓을 때 그냥 꺼져버리는 게 아니라 약간 어두워지면서 약간 절전 모드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절전 모드로 뭐 시계라든지 알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드가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기존 아이폰 대비 최대 2배 더 밝은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야외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을 이제 모니터로 활용하는 경우가 필드 모니터로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게 야외에서는 지금 아이폰 쓰고 있는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최대 밝기 2배면 2000니트 정도 되는 건데 그 정도 밝기면은 야외에서도 굉장히 잘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좀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구조 요청에 관한 부분은 아까 전에 아이폰 14 모델 설명할 때 나왔던 내용이랑 동일한 것 같습니다. 충돌할 때 SOS를 자동으로 이제 쳐준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48메가픽셀로 카메라가 이제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는데 최대 기존 대비 4배의 센서를 가지고 해상도 부분을 이제 확대를 해도 디테일이 살아있다 그런 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화소가 늘어나면은 사진을 확대해도 이제 디테일이 다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화소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센서도 좀 커져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65%더 커진 센서. 아이폰 13 프로 대비 65%더 커졌으면은 그래도 원체 좀 센서가 작은 센서다 보니까 뭐 일반 카메라 센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풀프레임 센서나 뭐 이제 크롭 센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좀 그래도 커졌다 그런 거를 좀 어필하는 것 같아요. 사진도 솔직히 이렇게 보면은 몰라요. 기존 바디 대비 뭐 얼마나 업그레이드된 건지 정확히 모르고 이것도 실제로 써봐야 아는 부분일 것 같아요. 표준 초당 입사 프레임에 4K HDR을 지원합니다. 전 모델에 이제 지원을 안 했었나요? 지원했었던 것 같은데 유심히 안 봐서 그런가? 그러니까 뭐 아무튼 새롭게 이번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던 건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흔들림 방지인데 와 저렇게 뛰는데 저 정도는 잡아줄 거야 아마. 저렇게 뛰어도 만약 소프트웨어로 스테빌라이징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셀피 부분도 아까랑 내용이 비슷해요. 예, 카메라의 격이 다른 셀피 부분이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된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후면 카메라 정도로 좀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폰 통틀어서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거는 다이나믹 아일랜드와 흔들림 방지 기능 추가된 거. 요 딱 두 가지인데 사실 이제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이제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12 모델,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을 구매할 때 하나 건너서, 한 세대 건너서 하나 사고, 뭐 12 사면은 14 사고, 14 사면은 뭐 16 사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건너뛰면서 2년에 한 번씩 아이폰을 좀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업그레이드 할 타이밍이 맞긴 맞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확 끌리진 않는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굉장히 쓸만하다. 그리고 이거 이전에 썼던 10S 맥스가 있어요. 10S 맥스가 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괜찮아요. 쓸만합니다.
느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고민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을 이번에 구매하게 된다면 한번 어떤 모델을 선택할지 한번 골라볼게요. 음, 일단 아이폰 14는 아니에요. 아이폰 14 프로로 넘어가고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아이폰 14 프로와 14 프로 맥스가 있는데, 여기서 맥스 말고 이제 프로로 갈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사이즈로 갈 것 같고, 색상도 실버. 용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8기가는 좀 너무 적고, 256은 약간 아쉬워요. 제가 전통적으로 원래 아이폰을 쓸 때 512기가를 전통적으로 썼었거든요. 10S 때부터 512기가를 썼었는데, 이번에도 구매를 하게 된다면 512기가를 살 것 같아요. 요거를 사면은 200이네요, 200.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한 거의 200 초중반에 샀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때도 거의 200 가까이 했었던 것 같아요. 200 가까이 아니면 100만 원대 후반대인데, 이 정도 가격이면 이제 환율도 오르긴 했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은 이제 가시권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요 모델을 구매할 것 같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일단 애플의 이제 이번에 신제품 아이폰에 대한 거를 좀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이제 발표한 게 또 많이 있는데, 워치 있죠. 워치랑 에어팟 프로가 또 남았는데, 요거는 또 이제 시간이 되면 또 영상을 찍어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